천간에 관한 거는 원래 기존 텍스트에 여러 부분에서 그 표현이 되어 있고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 시간에는 그러니까 차별적인 요소를 우리가 이해하는 어떤 관점을 만들어낸다는 측면에서 자, 이 글자들이 갖는 여러 가지 속성들을 따져서 한번 이제 어떤 에너지 차이를 가지고 있느냐, 에너지 차이가 어떻게 있느냐를 한번 봐보세요. 이게 이제 차서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원래 자연의 운동 속에서 우리가 음량적으로 작용하는 것들을 한번 매겨보자는 거죠. 우리 차서에 의해서 매긴다면 이건 자가 양이고, 그죠? 축인묘, 진이 양이고, 사가 음이고, 이렇게 뿔마 이렇게 가겠죠. 뿔마에서 기본적으로 차서의 음량을 따진다면 이러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행적인 속성을 따져서 금수를 무엇으로 보고, 금수를 음으로 보고, 그 다음 목화를 양으로 본다고 했을 때, 그 토를 그 중간에 있는 것을 해서 음양을 확실하게 분류를 안 한다면, 자라고 하는 것이 오행적으로 음에 속할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축은 토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세모로 두고, 그 다음에 인묘, 진은 세모로 두고, 그 다음에 사오는 양에 속하고, 그죠? 그 다음 미는 다시 세모로 두고, 신유는 음에 속하고, 신유 음에 속하고, 술은 또 세모로 두고, 해는 음으로 속하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음양의 소장성이죠. 음과 양의 그 소장, 기른하고 사라지는 어떤 요소로 볼 때, 자부터, 하늘에서는 자부터 뭐가 됩니까? 자부터 양의 기운이 형성돼서 자축, 인묘, 진, 사까지가 다 양이죠. 그죠? 그 다음에 오부터는 다 음에 속하죠. 음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계절에 배속되어서 음량을 따져나간다면, 인묘진, 정월 이후에 지상에서는 인묘진 사오미가 뭐에 속하고? 양에 속하겠죠. 그죠? 인묘진, 이렇게 자축은 음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인묘진 사오미는 지상에서 그 작용하는 기운이 양으로 작용하죠. 그죠? 그 다음에 신유술 해자축은 또 음에 속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것들이 그 외부적인 환경과 만나서 우리가 삼합인자를 쫓아서 인호술 해묘미가 뭐예요? 합의 결과가 목화가 되므로 양에다 두고, 그죠? 그 다음에 사유축 신자진을 음으로 봤을 때 자축은 음, 진사는 다시 그 다음 오미는 양, 그죠? 신유는 그 다음 수레는 또 양이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그 속성을 또 따져서 항목을 매긴다면, 행, 소장, 계절, 그 다음, 육친에 의해서 우리가 육친에 적용할 때에 쓰이는 걸 한번 보죠. 자는 차서 순서에 의해서는 양에 속하는데 사용은 뭐예요? 천간에 있는 개와 같은 음의 작용을 하죠. 그죠? 축도 그죠? 이는 양, 묘는 그죠? 그 다음에 진은 양, 사는 양, 오는 그죠? 그 다음에 미는 신은 양, 유는 그 다음 술은
양, 그 다음에 해는 양에 속하죠. 이렇게 양에 속하죠. 자, 이렇게 이제 그 글자들이 여러 가지 여건을 만나서 작용할 수 있는 어떤 음양적인 어떤 속성, 이런 걸 쭉 따져보니까 어떤 놈들은 음양이 섞여 있고 어떤 놈들은 음양의 편중성이 뚜렷하게 드러나 있죠. 그죠? 자,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 자가 어떤 인자 같은 경우에는 자서에 의해서도 양, 오행에 의해서도 양, 소장에 의해서도 양, 계절에 의해서도 양, 삼업에 의해서도 양, 육친에 의해서도 양. 다 어느 측면을 가지고 따지더라도 양의 편중성이 많이 발생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여기 당류자에 이르니까 당류자는 자서에 의해서, 오행에 의해서, 음양, 소장에 의해서, 계절에 의해서, 삼합에 의해서, 육친에 의해서 다 따지고 다 뭐예요? 다 음의 속성이 강하게 드러나죠. 그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양의 기운을 잘 쓰는 사람이라면 이 눈의 발달을 많이 할 것이다. 이렇게 음양의 속성이 좀 섞여 있는 묘운의 발달할 것이다. 어느 쪽에 더 많이 발달을 해요? 양의 기운을 자기가 긍정적으로 잘 쓴다면 의인의 발달하겠죠. 의인의 발달하겠죠. 그죠? 그 다음 음의 기운을 잘 쓰는 사람은 어디에서요? 여기에 있는 당류자에 이르면 대단한 발달과 보상이 이루어지겠죠. 그죠? 근데 이걸 잘 못 쓰면 거꾸로 얼방 맛이 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요 글자들을 자축인묘진을 지지를 그냥 뭐 오행에다 그냥 막 자꾸 끼워 넣어가지고 수운이 왔다, 음에 속하는 수운이 왔으므로 어쩌고 이렇게 해설을 해나가지만 실제로 사람의 그 인생살이에서 운이 바뀌는 구간은 그러니까 우리가 격용론적인 어떤 이해나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운이 왔을 때 이만큼 좋아지고 딱 그렇게 아주 등가로 좋아지고 나빠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고 해요. 근데 실제 인생은 안 그래요. 어느 시기에 젊은 날에 힘들다가 중년에 와가지고 돈을 쫙 벌어가지고 그때 막 한 10년 사이에 돈 다 벌었다 이거죠. 그 다음부터 나쁜 운이 와서 서서히 20년, 30년 흘러가도 다 까먹지는 않고 서서히 나빠졌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약 40년이 있었다면 정말로 좋아서 뭔가 보상을 많이 받았던 것은 요 10년이라는 불과 10년. 그러니까 인생에서 자기 부기빈천이 바뀌는 시기가 실제로는 이 10년이에요. 10년. 아니 10년. 예, 10년. 이 10년 동안 아주 잘 쓰고 그 다음 나머지 10년을 그냥 그런 대로 쓰고 그래서 전체로 보면 20년이겠죠. 그런데 부기빈천이 뒤바뀌는 거는 딱 10년이라는 거예요. 예. 쫄딱 망하는 것도 딱 10년 만에 쫄딱 망하거든요. 쫄딱. 예. 그래가 그때부터 막 못 일어서가지고 막 허부적 갑이 와도 안 되고 을이 와도 안 되고 병이 와도 안 되고 막 그게 뭐냐면 이렇게 부기빈천을 크게 바꾸는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부기빈천이 많이 안 바뀌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에 도표에 있는 모양을 보니까 그죠? 여러 가지가 섞여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가 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음이 따라 들어와 있고 자 같은 경우에도 뭐냐면 속성이 막 섞여 있죠. 좀 범벅이 되어 있으면 이런 거와 똑같은 거죠. 자, 이 인이라는 글자를 잘 못 써서 우리가 옥중에 들어가 있는 사람하고 이 묘라는 글자가 양의 기운이 그래도 기본적으로 많으니까 이걸 잘 못 써가지고 옥중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자, 두 사람이 사식을 받아 먹는데 누가 사식을 좋은 걸 받아 먹겠어요? 이 힘들게 쓰는 사람은 사식조차도 굉장히 뭐냐면 힘들게 먹게 되고 이 사람은 사식이라도 옥중에 비록 있었으나 사식은 그런대로 받아 먹을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부기빈천이라는 것이 우리 격용론적인 해석이 굉장히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우기는 좋지만 실제 실관을 할 때 늘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의 운이 좋다 나쁘다 이거로 이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인생살이는
좋은 것과 나쁜 것 분명히 우리 결과론적으로 보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는데 요 안에도 또 뭐냐면 좋고 나쁨, 좋은 데에도 좋고 나쁨이 있고 나쁜 데에도 좋고 나쁨이 있다 이게. 자, 큰 베이직은 좋다 나쁘다로 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 돈을 번다고 칩시다. 이 대운을 만나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는데 한 사람은 뭐냐? 쇠가 빠지게 열심히 일을 해서 고생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게 있고 고생하면 돈을 버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은 뭐냐면 뭐 이상하게 주변에 도움도 받고 뭐 이렇게 해서 수월하게 돈을 버는 것도 있다 이거죠. 사람들은 어디서 더 자기 그 처절한 현실을 느끼느냐면 요 부분이에요. 오히려 고생스럽게 돈을 버느냐 힘들게 돈을 버느냐. 그 다음에 뭐냐면 예를 들어 까먹고 망하는 걸 합시다. 이거 결과적으로. 근데 그냥 있는 거 가지고 그냥 좀 이렇게 쓰면서 뭐 좀 막 대강 불편하게 막 서서히 그래도 돈이 나가긴 했지만 큰 고생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지내는 구간. 그 다음에 뭐냐면 뭐 까먹긴 까먹는데 어떻게 까먹느냐 막 밤새도록 연구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부자 되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망하려고 완전히 밤새도록 연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20년 그냥 편안하게 놀고 먹어도 될 재산을 어떻게 까먹더라? 밤새 연구해가지고 까먹더라는 거예요. 밤새 연구해가지고 3년 5년 만에 막 팍팍 까먹는 거라. 자기 딴에는 뭐 자기는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는 거죠.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뭐냐 요런 운에 걸리니까 오히려 15년 20년 먹을 걸 5년 만에 다 싸그리 없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현실 면에서의 어떤 구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놀아도 뭐냐면은 좀 편안하게 놀 때가 있고 진짜 괴롭게 놀 때가 있다니까요.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여러분이 그 생각의 틀을 먼저 지어놓고 이 사람은 지금 어느 운쯤에 걸려 있겠구나. 이걸 갖다 구별하는 방법이나 논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간지 자체에 대한 이해도 이렇게 좀 뭐가 좀 범벅이 돼가지고 너무 나쁘지는 않지만 또 크게 또 대박도 잘 안 나는 이런 구간이 있고 이유는 잘 써먹으면 이때 거의 뭐 인생살이 참 한번 크게 한번 신나게 한번 달리는 구간이 있고 요게 빨리 갔다 늦게 갔다가 다르다는 거죠. 이게 똑같은 절대적인 시간의 구분법이 있다 하더라도 부기빈천이 많이 바뀌는 구간. 바뀌긴 좋아지긴 좋아진데 조금 좋아진 거. 망하긴 망했는데 어떻게 팍 망하는 거, 그 다음에 작게 망하는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게 지지 자체에 대한 여러분 이해를 좀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연의 운동으로서 우리가 글자에 대한 개념도 이해되지만 변화량, 이게 운명적으로 영향을 줘가지고 많은 변화를 주는 인자다, 적게 주는 어떤 인자다. 이걸 여러분이 머릿속에 그려두시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대체로 요런 어떤 여러분이 이게 모든 것의 답이라는 게 아니고 제가 여러분이 기준을 세워서 이런 표를 리스트를 만들어 보시라는 거예요. 만들었을 때 부기빈천이 많이 바뀌는 게 요건 뭐냐 동그라미 두 개겠죠. 이는 두 개가 되겠죠. 축은 비교적 부기빈천이 많이 바뀐다. 그 다음에 진도 부기빈천이 많이 바뀌는 구간. 그 다음에 오도 부기빈천이 좀 많이 바뀌어요. 근데 요것보다는 축이나 진보다는 좀 덜한데 그 다음에 유가 부기빈천이 많이 바뀌겠죠. 그죠? 그 다음에 개술자도 어느 정도 부집이 바뀌고 나머지 글자들은 예를 들어서 미대운이라든지 사대운이라든지 자대운 이런 거는요 부기빈천이 크게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월급쟁이 생활하면서 그냥 꾸준히 조금씩 모았습니다. 적금 붓고 개돈 타고 적금 붓고 개돈 타서 모았습니다. 이거단 말이에요. 축은 뭐냐면 그래도 자보다는 음의 기운이 더 많죠. 그래서 직장 생활하면서도 뒷돈이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부동산도 좀 사고 뭐 하고 해가지고 상당히 그래도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인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꾸로 쓰니까 뭐 그냥 친구하고 뭐 투자한다 해가지고 막 홀라당 해먹습니다. 이게 홀라당이란 말이 인대운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왜 부기빈천이 크게 바뀌니까.
잘 쓰는 놈은 그걸 대단한 도약을 할 것이고, 잘 못 쓰는 사람은 아주 여러 가지로 고통을 당한다는 거. 그죠? 이해되시죠? 예. 어디요? 인대운이 좋다 나쁘다는 이렇게 양이 많다는 거, 변화의 양이 많다. 예.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게 주로 이제 우리가 운의 해석, 대운의 해석, 이런 것에서 많이 활용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그 지지 자체를 봐나갈 때, 지지를 봐나갈 때, 우리 인간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활동이라든지, 우리 뭐 만나서 뭐 이런 일을 꾸며보자, 이런 일을 벌려보자 했을 때, 자축이라고 하는 것이 계절적으로 보면 동짓달, 섣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의 역동적인 변화보다는, 그러니까 추우니까, 다음에 하자, 봄 되면 하자. 그죠? 그래서 어떤 역동적인 변화가 많이 생기기 어려운 구간이 요 자나축 구간이겠죠. 그죠? 그래서 자축대운을 지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자대운에 딱 들어가잖아요. 자대운에 딱 들어가면, 자대운의 초입 부분의 방향이 딱 정해지면서 그 방향대로 보통 그 20년을 그냥 공직생활만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더 좋을 것도 없고 특별하게 나쁠 것도 없고 그냥 뭐 적금 조금씩 붓고 갯돈 좀 붓다가 조금 목돈 생겨가지고 부동산 사가지고 조금 재산 불리고 막 그래서 고만고만하게 20년간 먹고 살았다. 요런 구간이다. 이게 예를 들어서 자축대운이. 이해되시죠? 예. 근데 역동적으로 뭔가 사업을 벌리고 그랬다면 한 번씩은 보상은 받았지만 늘상 뭐가 좀 지연되고 늦게 되고 더디게 되고 이때가 보편적으로 만물의 어떤 작용이 그죠? 지연되고 더디되잖아요. 그 다음에 요 글자와 거의 매 한 가지로 원리로 어느 글자에 이 오미라고 하는 것이 온유월 염천이잖아요. 예. 온유월 염천, 오미대운에는 그러니까 온유월 하루 뭐가 다르다. 뙤약볕이 다르다. 다른 만큼 뭐냐면 수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모양이 바뀌고 변모를 하지만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뭔가 목적을 이룰 때에는 너무 더우면 어떻게 해요? 그 지구는 휴가 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피서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정체와 지연이 잘 발생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오미대운도 역동적인 변화가 아니라 그냥 고만고만하게 그리고 좀 뭔가 큰 일을 통해서 이 보상을 받으려면 늘상 지연이 잘 되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여자들이 그냥 집에 살림을 뭐 살았다. 그러면 막 크게 나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고만고만하게 또 뭔가 좀 좋은 걸 이룰 때는 또 이렇게 더디고 늦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구간이 이 오미대운을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의 구간, 속성, 양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글자를 통해서 먼저 전제를 해두고 사주 해석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왜? 자연의 문자를 따온 거니까 자연의 운동을 보고 우리가 글자로 그런 기운을 대표하는 놈들을 따온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 글자들 중에서 이제 이건 뭐 운뿐만은 아니라 여러 실제 그 사주 해석에서도 이제 그 압력이 강한 게 있어요. 압력이 강한 인자로서 있는 게 뭐냐면 이 범인자, 뱀사자, 또 이 원숭이 신자, 개술자. 자, 요건 뭐냐면 전부 다 우리 살상용, 살상을 일으킬 수 있는 동물 집단이라는 거죠. 그죠? 물론 가끔 우리 소한테도 받쳐서 뭐 그래 하지만 요새 소를 갖다 자동차로 해석하기도 하죠. 그죠? 근데 이제 뱀, 원숭이, 그 다음에 개. 자, 요 글자가 머무르고 있을 때에는 팔자 내에 예를 드러나 있다면 이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어떤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상당히 압력이 강한 걸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죠? 몽둥이가 아니고 몽둥이에 뭐가 붙어 있다? 쇠붙이가 붙어 있는 이런 식으로 소위 파워라고 하는 거죠. 파워풀 인자를 가지고 있는 동물이 뱀, 원숭이, 개. 근데 왜 용은 뺐냐?
용은요, 사실은 이 모든 것을 다 능가하는 에너지가 있지만, 지상에 이렇게 많이, 예, 우리 천상의 큰 상징, 이제 소위 임금하고 같은 거. 그래서 용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용안. 그죠? 용에 비유를 하죠. 그래서 임금은 뭐냐면, 저 아래 것이 뭐 잘못한다고 직접 처벌하거나, 그걸 하진 않는다는 거죠. 뭐, 거기에 개입을 하진 않는다. 그래서 파워는 엄청나지만, 현실 세계에 많이 관여하지 않음으로써, 하나의 상징 체계로서 그 파워 동물에 해당한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사주를 봐나가실 때, 자, 이 사주를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이 사람 누구예요? 예?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인데 우리 격용론적으로 한번 팔자를 한번 해석해 보세요. 저 월에 있는 신의 투간 자체가 없죠, 그죠? 그래서 뭐 신에 있는 무를 그대로 해서 뭐 이 약간 로고로 취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된 정격의 모양이 아니죠, 그죠? 사주 좀 풀려주세요. 네, 병술, 병신, 무인, 정사 아니면 병진시로 이렇게 보는데, 예. 이게 병진신지 정사신지 아직 명확하지는 않은데, 아는데, 뭐 병진시라 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자, 여기에서 이 팔자 보면 기본적으로 월에 공망이 들었죠, 그죠? 식신이 공망이 들었잖아요. 예. 무인일주에 신이 공망이니까. 그래서 식신 공망에 들어가 있는 모양이다. 이게 격도 성격도 아니단 말이에요. 제대로 된. 오리지널 격도 아니잖아요. 단지 있는 거 뭐 인신상충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충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투쟁성. 그 다음에 경쟁의 논리를 잘 조절하는 힘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싸움판 구경 많이 하던 놈은 싸움박질을 잘 배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충이 나쁜 게 아니라니까. 오히려 충이 좋은 거예요. 충이 좋은 거. 예, 충이 있어야 꾀돌이가 되거든요. 아싸 하면서 뒤통수도 때리고. 예.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한테 부여된 에너지 체계대로 결국은 뭐냐, 무기를 삼는다는 거예요. 무기를 삼는다. 예. 그 취할 것도 별로 없어요. 이 팔자에.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뭐 정사시든 병진시든 꼭 적용적으로 이해를 하면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오행적 인자로서는 가을에 태어나서 자, 강으로 본다면 이 신을 용을 써서 그죠? 가상관격. 그죠? 가상관격 취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신약으로 명을 처리한다면은 뭐예요? 인성을 용해서 인성을 쓴다는데 이런 거 하나 가지고 이 사람이 제왕적 위치에 간다를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뭘 보고 도대체 이 사람이 제왕적 위치에도 갈 수 있겠다라고 말을 해서 할 수 있느냐. 전부 다 뭐냐면 개술, 원숭이신, 범인, 용 내지는 뱀. 자, 여기 출연하는 거예요. 이 동물원에는 뭐가 있습니다. 이 동물원에는 어떤 동물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개도 있고 원숭이도 있고 호랑이도 있으니 이 동물원은 상당히 뭐예요? 슈퍼파워 동물이 모였으니까 그 동물원이 뭐예요? 볼거리가 많다 적다. 볼거리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볼거리가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그 다음에 한번 뭐예요? 그 동물에서 울타리에 있던 놈이 튀어나오면 대형 사고가 난다, 소형 사고가 난다. 대형 사고가 난다는 거죠. 그렇게 격용론적으로 이 팔자를 접근하는 형편없는 팔자단 말이에요. 그래도 맞기는 맞아. 또 식상이 공망이니까 결국은 밑에 사람들하고 빠이. 그 다음에 우리가 건강에는 수명이 길다 짧다. 식상이 공망이니까. 그죠? 뭐 그렇게 봐도 부분을 봐서 해석하는 건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팔자가 정말로 큰 일을 쳐내고 사회적으로 아주 큰 능력을 발휘할 것이다. 여긴 답은 어디에 있어요?
동물의 세계에 있잖아요. 동물의 세계. 자, 박정희 대통령 한번 적어봅시다. 자, 정사, 신의, 경신, 무인이죠. 맞죠? 예, 거기도 뭐예요? 동물의 세계. 뭐뭐뭐 있다. 이 동물원에 뭐뭐뭐 있다. 잘못하면 다, 그렇죠. 뱀 있고, 원숭이 있고, 범 있고. 그러니까, 접근주의, 개조심, 이런 것. 그죠? 이런 어떤 슈퍼 파워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혁명성을 가지고 크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에너지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예. 이해되시죠? 팔자를 보실 때, 그 사람은 직업적으로 프로예요. 한 글자만 있어도. 예. 물론 프로라는 것은 여러 가지인데, 프로페셔널을 볼 때, 프로다. 볼 때,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성격한 자, 격용론적으로 성격한 자, 성격한 자 당연히 프로겠죠. 그죠? 왜 격을 갖춰서 격조 있는 인생이다. 이거죠. 격조 있는 인생이니까.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기본적으로 양인. 양인을 여러분 대부분 다 나쁘다고 보여죠. 그죠? 양인은 제파하고 양인은 악사한다. 이렇게 고전에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당하기도 당해요. 당하는데. 그러나 제파하고 악사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남들이 없는 에너지를 자기가 확 발휘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도화는 요새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이 도화가 과거 사회에는 별로 이 도화살이 그 긍정적 의미로 쓰이지 못했지만 현대 사회는 뭐냐면 남의 시선을 모을 수 있는 재주라는 거예요. 남의 시선을 모을 수 있는 재주. 이게 프로페셔널이고